전 세계가 이제는 4G를 넘어서 차세대 5G 통신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넘어서는 차세대 6G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6G 분야 공동연구 등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무엇보다 6G 국제표준화기구에 한국 기업인이 2명이나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오는 2028년부터 2030년 사이로 예상되는 6G 상용화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2,000억 원, 내년 기준 총 179억 원을 관련 원천 기술 확보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진행된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민관 합동 6G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실행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래 신흥기술인 6G에 대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등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향후 미국 등 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 세대가 통상 10년을 주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6G의 상용화는 2028에서 2030년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2001년 3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하였고 이후 유럽이 2009년 4G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9년 지금의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디지털 대전환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은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을 주도로 장기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최근 주요 우방국과 6G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19년 6G 전담기구를 출범하고 일본도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 비욘드 5G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죠. 한편 한국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저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6G 기술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활용해 양국 간 6G 분야 공동연구 등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가 6G 기술 개발의 첫 해인 만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을 닦고 핵심 장비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무엇보다 6G 리더십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관련 국제 행사인 6G 글로벌을 개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6G 국제 표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5G에 이어 6G에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6G 표준화 관련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 한국인 의장이 2명이나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최영진 삼성리서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 연구원이 ITU 내 이동통신 표준화 회의에서 6G 비전 그룹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5월에는 김윤선 삼성리서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 마스터가 기술협력기구 물리계층 의장으로 선출되었죠. 이와 더불어 이달에는 이기동 LG전자 책임이 미국 통신산업협회 주관 APP 작업반 의장으로 뽑히기도 하는 등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핵심 요직을 한국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 정책관은 우리나라가 2G를 비롯해 3G와 4G, 5G를 서비스하면서 경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5G 서비스 경험이 6G 주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한국이 9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유럽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9년 연속 종합혁신지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 출원 등 지표에서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하였고 새로 추가된 지표인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직접자금 지원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지표를 발표하였는데요. 유럽혁신지수란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인 영국과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11개 국가와 글로벌 경쟁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 강대국의 혁신 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종합혁신지수에서 EU 회원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21점으로 전해지며 9년째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113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호주 111점, 미국 106점, 일본 102점, 중국 7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1개 지표가 EU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추진, 벤처 중소기업 혁신 등을 통해 취약 분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9년 연속 혁신지수에서 강대국들을 따돌리며 1등을 차지하였고 특히 일본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일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2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여 문 대통령의 방위를 상정하고 한국과 사전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죠. 교도통신은 한국이 개회식 참석을 정상 간 대화의 기회로 삼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본이 한국과 타협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하였는데요. 즉, 한국이 대화를 위해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겠다고 보도한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황희 장관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황 장관의 개막식 참석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여 대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당국자 역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관련한 정부 내부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이미 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를 비롯하여 올림픽 관련 업무도 청와대 총리실 쪽으로 대부분 이관된 상태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였죠. 이는 지난 10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에게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먼저 인사를 건네며 약식회담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스가 총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대화를 피하고 정상 간 회담을 거부하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견제하였다고 말하며 당시 참모진들이 없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대화를 이어가며 약식 회담이 진행될 경우 일본 내부에서 비판받을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으로 전해졌죠. 이러한 일본의 소극적 모습에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